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3월 2일 오전 9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살펴볼 것은요,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는 언제 오느냐? 저는 혼자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결과예요. 유가가 고점을 찍을 때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2008년도 리만 사태 때지 않았습니까?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유가가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반드시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임의 폭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가가 좋다는 말은 경기가 순환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순환하고 시계 지침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그 초속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초속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유가가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요. 반도체도 물론 마찬가지죠. 유가가 어느 정도의 단초의 키를 쥐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이 힘을 갖다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가나 주식을 반드시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10주라든지 그걸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유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 이유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명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라 말은 못하겠지만은 이 유가의 방향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가의 방향이 지금 방향이 어디입니까? 얼마 안 왔거든요. 얼마 안 왔습니다. 보십시오. 리만 사태 때도 여기가 그렇죠. 여기는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습니다. 4월 20일 날요. 이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때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거든요. 유가를 폭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갔거든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버블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유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가가 여기까지 130달러까지 갈 때까지는 지수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참고 사항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 유가가 지금 이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바닥이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는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수상으로 유가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유가를 잘 봤죠? 여기가 리만 사태 때에 생긴 유가고요. 여기는 코로나 때 생긴 유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최고의 바닥을 이뤘고 리만 때 가장 폭등을 했거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쌍바닥을 치러 가거든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까지는 간다고 여기까지 가거든요. 최소. 그러면 유가가 한 110달러까지 갈 때까지, 100달러까지 갈 때까지는 주식은 안전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 30차트에서요. 유가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상해 보면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치고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단선을 치고 갈 것 같습니다. 유가가요. 이런 식으로 가고요. 볼린저 밴드, 이 구름대를 후행 스팬이 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더 위로 올라가겠다는 강한 에너지의 발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로브란 선생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상승세를 멈출 때다. 그 다음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물론 말처럼 간단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와 관련해 책을 쓸 수도 있지만 실전을 통해 배워나가는 게 책을 보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나 주식을 팔고 나니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을 봤을 것이다. 이런 주식을 다시 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보십시오.
프로들은 이 주식을 새로 삽니다. 아마추어는 팔고 나면 그 주식을 사지 못한다고요. 사야 됩니다. 도로요. 사실 어떤 종목이 주가가 4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상승하는 사이 10번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이 주식을 40달러에서 매수해서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40달러에서 매수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자. 그러면 주가가 100달러 수준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나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100달러에 이 종목을 샀다면 즉시 손절매를 할 것이다.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에 100달러에 사버리면 손절매하고 맙니다. 또 피라미딩 방식으로 매수 평균 단가를 계속 높여갔다면 주가가 하락세로 돌았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오던 적어도 추가로 물타기 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40달러에서 주식을 매수한 뒤 가만히 있었던 투자가들은 주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0달러까지 주저앉으면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흔히 있는 작은 조정처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천정을 치고 내려오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오래전의 일인데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놀라운 지식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예, 지금 이 유가의 방향이 지금 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간다는 말은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경기가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예, 유가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식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WTI 주식을 제가 어제 종가로 샀거든요. 여기 이 가격에 샀습니다. WTI 주식을 많이는 안 삽니다. 한 50만 원치 정도 샀네요. WTI 원유 선물을 갖다가 예, 차트상으로 보니까 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예, IRP 계좌가 있네요. 연금 저축인가? 거기다가, 샀습니다. 일단요. 제가 이 이걸 샀습니다. WTI 원유 선물 이게 아니고, 타이거, 아마 그럴 겁니다. 종목이요. 타이거 원유 선물인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종목과 관련되는 ETF를 샀습니다. 이 원유와 저는 어느 정도 동량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금값도 이 급등이 나오네요. 야, 이 금값도 이게 왜냐면 금이 요즘은요, 산업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공정이라는데, 예, 그런데 핸드폰 만드는데 이 금이 들어갑니다.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이 올라갈수록 금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금이 사상 최고가 한번 볼까요? 이것도 금도 옛날 리마사트 때 볼까요? 이 표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리마사트 때 하고요. 보겠습니다. 예,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게 리만 사태 때보다도 더 멀리 가네요. 자, 이게 리만 사태거든요. 리만 사태 때 금이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리만 사태 때 금이 좀 빠지다가 치고 올라갔네요. 예, 금은 별 영향이 받지 않습니다. 금은 역사적인 신고를 냈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금은 역사적인 신고를 냈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내려갑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니켈도 아마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니켈도 지금 방향이 틀었거든요. 예, 니켈도 틀었고요. 니켈이 올라가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종목도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저는 만지지를 않습니다. 주도주에 해당되는 종목만 해도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예,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미국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30 종목을 볼게요. 자, 애플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애플이 지금 최고 안 좋거든요. 종목 중에서요. 암젠은 반등했고요.
예, 삼성카드가 최고 잘 나가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삼성카드잖아요. 보잉, 무기인데 지금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좀 우리나라의 무기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무기 종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거든요. 자, 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캐터필더 신고가요. 야, 캐터필더 신고가라면, 퓨쉘, 예, 괜찮겠죠? 야. 세일즈포스닷컴, 예, 참 좋네요. 예, 이 인터넷에 깔아주는 회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보안회사 좀 약하고요. 쉐브론도 조금 약하지만은 쉐브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온다고요. 여기 내려오면 이 급등입니다. 자, 거의 현대차 출발하기 그 시점하고 똑같네요. 쉐브론. 디즈니 잘 가고 있고요. 다우케미칼 엄청 잘 갑니다. 건설주가 잘 간단 말입니다. 다우케미칼 화학이잖아요. 화학이 잘 간다면 유가가 잘 간단 말입니다. 골드만 잘 가고요. 홈디포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홈디포가 최고 좋을걸요. 아직 사상 최고가는 아니네. 쌍봉을 그리러 가네요. 예, 미국의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좋단 말입니다. 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예,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돈이 갔습니다. 예, 예, 허니웰 인터내셔널, 예, 이 종목도 조금 그렇고요. IBM도 상당히 세입니다. 인텔도 세게 나갈 준비하고 있고요. 존슨앤도 괜찮고요. JP모가 날아가고 있고요. JP모가이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증권주가 갑니다. 증권주를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미래세 증권을 사든지, 미래세 증권이 참 좋습니다. 모양은요. 예, 음료수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코카콜라 빠지면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는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코카콜라, 3M도 많이 빠졌네요. 3M, 머커는 괜찮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내려갑니다. 나이키 빠지고 있고요. FNF, 예, 뭐죠? PNG죠, 예, 여행 관련 종목 잘 나가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카드가 잘 나갑니다. 경기가 좋단 말입니다. 블라이존, 예, 그렇게 모습 괜찮겠네요. 웰그린 엄청 약합니다. 월마트도 뭐 그렇게 괜찮네요. 그러면 한 가지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차트에서요. 자, 웨스턴 하우스, 예.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웨스턴 디지털이, 예, 이 종목이 간다는 말은요. 자, 웨스턴 디지털이 간다는 말은 여기에 연동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 종목이 웨스턴 하우스에 직접적인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볼까요? 웨스턴 디지털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웨스턴 디지털. 자, 이 종목을 잘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봅시다. 랜더 프레시를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겠죠? 자, 랜더 프레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예, 스토리지 솔루션 선도 기업자 웨스턴 디지털은 랜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랜드 디지털이죠. SK 반대로 중단된, 지난해 10월에 SK 반대로 중단한 반도체 부문에, 예, 아마 이를 중단했거든요. 일본 키오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경영 통합 4월달에 재개한다. 예, 4월달에 이 회사 돌리네요, 다시. 아마 중단했거든요. 매물이 사업을 분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한수 아, 하이닉스에 또 수혜주네요. 이 회사가 또 하이닉스에서도 결국 들고 있네요. 웨스턴 디지털을 곧 하이닉스도 들고 있다 봐야 됩니다. 네, 4조 원을 투자했네요. SK 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베인을 통해 가지고 4조 원을 투자했다. 예, 이 베인 디지털 여기에 키오시아의 대주주가 그 우리 SK 최 회장이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간다는 거는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수혜줍니다. 수혜주거든요. 키오톡신인가?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합병을 하거든요. 합병했습니다. 4월 달에 이 낸더 프레시를 생산을 재개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이 종목이 낸더 프레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낸더 프레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십시오. 이 추세선을 꺼볼까요? 예, 추세선이 거의 나오는 거는 돌파 나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예, 주봉, 일봉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간다는 거는 디램이 랜더 프레시가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나스닥 150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FP 우리나라 장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네이버에서요. 나스닥 100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이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인 신고를 내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크죠. 엔비디아 사상체육가 나왔을게요. 한번 볼게요. 종목들 순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 한 위주로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가 없거든요. 예,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요. 자, 볼게요. 자, 많이 빠진 종목하고 많이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빠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을 볼게요. 자,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네요. 룰루레온, 이 종목이 아마 제약주 같거든요. 잠깐 좀 이따 볼게요. 요즘 엑셀 에너지가 이게 한전인데, 한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좋지 않은 한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 2류 정도의 한전. 왜냐면 주가가 싸거든요. 50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당되는 종목이, 한전에 관련 종목이 어저께 제가 이야기한 C로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볼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는 안 뜨네요. 잘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이게 시가총액 면에서는 크고요. 더워럭함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더워럭함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조금 전에 빠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거요. 몽고DB 2% 빠지네요. 몽고DB가 400달러. 몽고DB 한번 보겠습니다. 몽고DB가 어떤 종목인가 보겠습니다. 몽고DB 데이터 플랫폼 회사네요. 몽고DB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한다. 예. 보안업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데이터베이스 네이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네이버하고 거의 비슷한 몽고DB가 아마
맞네요. 데이터 리서치 회사네요. 예. 오늘도 이 몽고DB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요, 몽고DB가 좋지 않고요. 몽고DB가 가장 많이 내렸네요. 예, 그러고, 팔로알토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300달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팔로알토. 보안이네요. 보안하고 이런 것들이 좀 좋게 가지 않네요. 보안 같은 게, 예,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관리하는 거. 예, 앞으로는 AI, 뭐, 온비디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이 수혜를 못 보는 듯 합니다. 그러면 많이 간 종목부터 볼게요. 더블로캄. 자, 더블로캄이 이 회사가요. 이 회사는 그거죠. 설계죠. 디자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무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설계, 개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예, 반도체 솔루션의 모든 제품과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로캄이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지적 재산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예, 더블로캄입니다. 더블로캄 차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차트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더블로캄이 차트가 참 이쁘죠. 자, 조금 전에 로브가 이야기했죠.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상승세를 멈출 때다. 그 다음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팔 때가 아니죠. 더블로캄을 팔 때가 아닙니다. PBR 같은 거를 따지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AMD 볼까요? AMD AMD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 회사는 아마 GPU라든지 CPU라든지 DPU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예, FPGA라든지 SOC 예,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AMD하고요, 엔비디아하고 같은 거를 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 종목이 가장 세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메타프롬은 우리는 트위터죠. 트위터가 상당히 잘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역사적인 신고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아닌가요? 더블로컴 봤고요.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도 신고가일 겁니다. 아마존도 신고가로 달리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좀 약하더라고요. 구글이 좀 약합니다. 구글이 약하다고요. 구글이 좀 우리나라의 말로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약합니다. 예, 좀 전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봤죠? 이 종목도 좀 구글이라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예, 넷플릭스는 신고가거든요. 볼 필요 없고요. 이 종목을 빠집니다. 지스케일저. 예,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보안회사입니다. 보안회사는 지금 이제는 보안보다는 자기 자체에서 보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보안회사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네요. 예, 보안회사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보면 S1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S1이라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안회사가 약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사적인 신고일 겁니다. 예, 역사적인 신고잖아요. 그 역사적인 신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그 다음에 인텔, 아까 인텔 봤죠? 자, 인텔 봤죠? 인텔도 이제 또 갭으로 뚫고 갈 준비를 할 겁니다. 인텔. 예, 넷플릭스도 봅시다. 차트요. 옆이. 좋네요. 넷플릭스 차트 좋고요. 퀄컴. 예,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봤고요. 클라우드, 보십시오. 이 클라우드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
ASML, ASML이 역사적인 신고네요. 삼성에서 좀 잘못 팔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가 참 좀 그렇네요. 어도비가 아마 이 종목은 아마 칩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걸 할 것 같은데요. 예, 맞네요. 제품 같은 걸 만들고 홍보 같은 거 하고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한마디로요. 어플리케이션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네요. 예. 어도비도 괜찮고요. 15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갔네요.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거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이 종목이 가장 세게 갔습니다. 예, 이 종목이 가장 세게 갔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통신 인프라든지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회로도 깔아주고요. 예, 직접 회로, 그 다음에 솔루션, 어답터 프로세서, 컨트롤러, 이런 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깔아주는 그런 회사 같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깔아주는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이요. 이 회사가 가장 세게 나갔습니다. 오늘은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장 세게 나갔거든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장 세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나왔네요. 그 다음 종목으로,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이 종목이 또 가장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전반의 플랫폼을 통합한다. 플랫폼을 깔아주는 회사들은 괜찮네요. 이 종목이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좀 GS인가 GCS인가 그 안 좋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9% 빠진 거. 그 종목 중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총대장 같습니다. GS 있지 않습니까? 지스케일러 중에 그런 업황 중에서 가장 센 놈이죠. 그러고 많이 오는 점이요. 램 리서치 볼까요? 이것도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네요. D램 논리 소자 제품을 만든다. 제조업체다. 파운드리 회사네요. 어느 정도. 램 리서치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조그마한 파운드리 회사네요. 그런데 대주주들이 좋네요. 램 리서치 한번 볼까요? 램 리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램 리서치가 이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이 파운드리 회사도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회사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도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통신칩도 아마 할걸요? 그럼 HB3 이 12단까지 가장 빨리 올린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100종목을 다 봤거든요. 이 종목도 봐야죠. 이 종목 제약이거든요. 이 종목 제약입니다. 제약도 괜찮네요. 마벨도 봤고요. 암젠도 괜찮더라고요. 암젠 한번 볼까요? 암젠은 좀 조정했네요. 아까 리젠인가 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제약은 이상이 없습니다. 제약도 이상 없고요.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이 종목이 리젠론이 그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본 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NCS라는 회사가 상당히 주가가 높네요. NCS라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NCS가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NCS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만 가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팔아먹는 회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시스, 뱅가드에서 갖고 있고요. 블랙락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괜찮네요. 이 회사도. 한번 볼까요? 이 회사 그림 한번 볼까요? NCC도 괜찮네요. 그러면 엔비디아부터 한 번 더 쭉 볼게요. 엔비디아 시간의 종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돼가는가 보겠습니다. 시간에도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컴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막 보합이네요. 더블컴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더 좋네요. 인텔도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의 종가에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 종목을 봤고요. 나스닥 100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이걸 봐야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야, 나스닥 100 선물이 신고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 S&P 500 선물 볼게요. 500 선물 보겠습니다. S&P 500 선물은 차근차근 스테블하게 고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차트만 믿고요. 차트가 뭐냐면요. 차트는, 그림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하고,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뭘로 하느냐? 기본적 분석은 한마디로 우리가 바다를 향해 하는데, 옛날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18세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간다고 칩시다. 그때 미국의 신대륙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도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 지도가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지도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뭐냐?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요. 이 길이 울퉁불퉁한 길이 나올 겁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틱이랄까.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봉사입니다, 보통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봉사라고요. 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면 안전한데 지팡이를 안 짚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다 알다시피요. PBR이라든지 지금은 현재 하도가 되는 게 PBR입니다. PBR이 1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ROE가 한 10 정도 돼야 되고요. ROE가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사주를 취득을 합니다. 자사주를 해가지고요. 소각을 시키면 됩니다.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ROE가 자기 주식수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수거든요. 자기 자본이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을 다 빼버립니다. 부채를 다 빼고 그다음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자기가 만약에 1,000원을 100원을 투자를 했다. 만약에 10원을 이익을 받다. 이러면 이럴 때면 수익률이 10%입니다. 이게 바로 ROE라고요. 그러니까 ROE가 10이라는 것은 은행이자 10%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10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가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PBR이 1 이하란 말은요, 요 주가가 있습니다. 여기 주가. 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식수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주식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작아지면요. 자, 주식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PBR이 높아집니다.
PBR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본질적 가치가 이 주식수가 작아지면 어찌 됩니까? 작아지면 PBR이 더 낮아진다고요. PBR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삼성물산에서 이 주식수를 줄이잖아요. 그래 되면은 ROE가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PBR도 좋아집니다. 펀은 다 알죠? 펀은 자기 수익분의 그거거든요. 주식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어나면 주식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래 되면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PBR이 퍼가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퍼가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은 회사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배당 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배당 줄 필요 없이 그대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술적 분석은 한번 볼게요.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술적 분석은 예를 들어 가지고 21선이 위로 갑니다. 이렇게. 자, 21선이 위로 올라가는 종목만 사면 됩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21선이 터치합니다. 요 지점에 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주도주가 이렇게 가다가 요 21선에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21선에 터치한다는 말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나스닥에 대해 가지고, 나스닥에 많이 올란 종목을 위주로 이야기했고요. 유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유가의 고점이 주가의 고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고 제가 3월 4일부터는 삼성전자가 날아간다고, 아주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그러고 2월 28일 제가 가장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2월 28일 날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녁에요. 한번 볼까요? 2월 28일 날 제가, 타이거 주주도 참 좋습니다. 요 21선 깼지 않습니까? 자, 21선 깰 때 음봉 놓을 때 사는 겁니다. 주도주를. 참 좋네요. 한 번 더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도주가 21선을 깰 때 음봉 나오는 종목을 삽니다. 참 좋네요. 타이거 주주에서 참 좋네요. 그 다음에 AC 밸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AC 밸류 대행. 이 종목도 참 좋습니다. 이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종목들로 다 끌어모아 대한민국에 있는 가치주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종목을 다 모아놓은 종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종목을 찾아보십시오. 정말 좋은 종목을 모아놨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알고 있는 대형주 종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AC 밸류 대행이에요. 이 종목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또 사기 힘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 게 삼성전자를 보게 됐죠. 삼성전자를 제가 어디서 추천했냐면요. 삼성전자를 가장 세게 한 날짜가 이날이거든요. 자, 2월 28일 저녁이었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어디서 가장 세게 이야기했냐면 이날이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저녁에 방송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방송. 이날 저녁 방송에서 가장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날 저녁에 가장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자, 삼성전자가, 자, 9개 음봉이 9개 놓으면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였거든요. 요 자리가 9개였습니다. 원래 9개였습니다. 여기 이래 쭉 빠질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안 빠지고 바로 와버렸습니다. 상당히 센 종목이죠. 이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본주는 뭐랬죠? 집이 됐잖아요. 집이요. 렌탈한 집이 삼성전자 우잖아요. 삼성전자 우. 이 종목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 우는 어떻게 받는가? 자, 1분봉으로 보십시오. 1분봉.
자, 여기다 이 170만 주가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70만 주가 들어가지고 이 모든 물량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17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170만 주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저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이 지금 54% 정도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올해요. 올해 많이 샀는데요. 최근에 많이 팔았거든요. 가장 많이 팔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거의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예, 그 종목을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요. 기관들도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지표 한번 볼까요? 자, 이 주고요. 삼성전자를 비율을 한번 볼게요.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외국인들이 산 게 어디 있을 겁니다. 투자자 지표. 여기 있잖아요.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놈들이 최고 이 힘이 없는, 자, 이 보조 지표를 다 지울게요. 자, 이 시간이 좀 많이 지워지지가 않네요. 원래 지워지는데. 자, 그럼 이걸, 분봉을 봐서 그렇네요. 분봉. 자, 일봉을 보면 지워지거든요. 예, 그럼 차트를 초기화해 버리겠습니다. 자, 초기화해 버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거 아까 봤죠? 지표에서 여기서 투자 지표를 봅니다. 자, 외국인들이 하는 거 하고요. 자, 투신하고 외국인들하고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이 보험이라는 기관이 가장 허접한 기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 보험에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올해요. 올해 최고 많이 팔은 매매 주체 세력이 자, 주봉 볼까요? 자, 주봉, 월봉 볼게요. 월봉요. 자, 주봉으로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어떤 주체 세력이 가장 많이 팔았냐면요. 보험입니다. 보험에서 줄기차게 팔았네요. 96,000원대 엄청 팔았네요. 보험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보험은요, 보십시오. 주가가 급등 나오기 전에 엄청 팔아버립니다. 보십시오. 항상 여기 있네요. 여기도 그랬네요. 여기도 그랬네요. 여기도 그랬고, 보험이 삼성전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예, 보험은 우은기 안전을 추구하는 회사라서 그렇죠. 야, 이 꼭대기에서 다 팔아버렸네요. 와, 보십시오. 삼성전자하고 보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꼭대기에서 팔고 계속 팔았습니다. 지금 보험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보험하고요. 투신 볼까요? 투신도 그럴 겁니다. 예, 투신도 엄청나게 팔았고요. 투신도 많이 팔았고요. 사모펀드 볼까요? 자, 사모펀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사모펀드를 볼게요. 사모펀드도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이제 살 일밖에 없습니다. 이놈들이요. 예, 그 다음에 은행도 보면은 주로 많이 안 샀습니다. 은행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엄청나게 팔아버렸거든요. 야, 은행 이거 고점이다 싶을 때 다 팔아버렸네요. 이놈의 새끼들. 예, 은행 놈들이 정확하네요. 다 팔아버렸네.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많이 못 팔았네요. 이어 내려와서 다 팔아버렸네요. 은행 그렇고, 기타 금융은 많이 안 팔았네요. 예. 사모펀드 안 볼까요? 사모펀드 아까 봤는데, 사모펀드 볼게요. 사모펀드도 막 그럭저럭 팔아버렸네요. 사모펀드도 여기서 많이 팔았네요.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도 아마 많이 팔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이라든지 이놈들은 실익이 안 되거든요. 예, 실익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니까 다 팔아버리거든요. 자, 연기금 한번 볼게요. 연기금
연기금에서는 아마 좀, 야, 연기금은 보십시오. 삼성전자를 갖다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연기금들이 앞으로 연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왜냐 하면은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이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갖다가 채울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이 100% 중에서 16%만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20%라든지 25%, 30% 이걸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갖다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을, 대한민국 주식을 사는데 지금은 10몇 프로 겁니다. 14%인가 밖에 안 됩니다.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야만이, 자기들이 이렇게 내려가야만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야만이 많이 삽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많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프로그램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 데는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삼성전자를. 참,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 모를 겁니다. 정치인들은. 보십시오. 이 고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팔아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이 이래 많이 팔아놔야지 다음에 이래 올라갈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 올라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량을 갖다가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에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래 올라가면은 프로그램상에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원체 우리나라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리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빠지고,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에서도 이거를 풀어준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관료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을 볼게요.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보겠습니다. 일가매매 때문에 했네요. 외국인들은. 자, 외국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보유 비중을 볼게요. 자, 외국인들은 비중은요, 사상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자, 이날이 주가 바닥이거든요. 이날이 주가의 바닥이었습니다. 10월 31일이 주가의 바닥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이 종목입니다. 단일 종목으로요. 자, 53%에서 4%를 끌어올리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러되면은 한 번 더 볼게요. 그럼요. 기관 누적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의 보유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없습니다. 자, 사상 최저의 기관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다 팔면 주식이 갑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요. 기관이 팔아야지 주가가 간다는 말입니다. 기관이 팔면은 주가가 간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요. 기관이 팔아야 됩니다. 기관이 다 팔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최저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샀습니다. 올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